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SBS가 지난 20일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동영상 삽입 실수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게 만든 이미지가 뉴스 화면에 삽입돼서 전국에 방송된 게 그 사건인데요. 네. 그 SBS 항의 방문하셨죠? 네. 예, SBS 입장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우선 이 방송 사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무조건 사과한다, 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SBS가 그 8월 21일 새벽 12시 40분 뉴스라인, 그 다음에 22일 8시 메인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방송 사고고 사고를 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누군지 찾았더니 그래픽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간 베스트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하고 약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난 6월 8일 일베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와요. 그게 어떤 글이냐면 SBS 내부 사진이 이제 뜨고 그 밑에 생방송에 방송사고인 척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어떤 것이 좀 뜨게 해보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게 6월 8일이에요. 예, 6월 8일입니다. 지난 예. 6월 8일.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에서 생방송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이제 사고를 낸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에.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냥 단순 실수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SBS 차원에서 보도국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 해당 기자, 그러니까 이 리포터한 해당 기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예. 그 그래픽을 만든 사람은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왔습니다. 예. 그제 김성준 앵커 클로징 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SBS 이제 사과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네. SBS의 사과 수위나 어떤 내용, 요건 좀 적당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 트윗을 통해서 SBS가 방송사고를 인정하고 그리고 재빨리 후속 조치를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BC에서 문재인 후보 의원 관련해서 실수를 했을 때 예. 일단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뒤로 빼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해당 잘못한 사람에 대한 문책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었거든요. 방송사고에 대한 방송사의 일반적 대응 행태가 시청자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 일단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뭐 변명을 하거나. 네,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SBS는 뭐 저희가 사고 발견하고 막 조치를 취하려는 중간에 먼저 이제 막 관계자들에게 전화하고 봉화에 연락하고 예. 유력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기본 조치를 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사과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뉴스라인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뉴스라인 통한 사과로는 부족하다. 8시 뉴스에서 확실하게 사과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수용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이제 이후에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일간 베스트의 그런 글이 지난 6월 8일날 올라왔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SBS 내부에서 심의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에 착수했다라는 글을 이제 내부 사내 게시판에 올렸는데, 예. 그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그대로 일간 베스트에 한 2-3시간 후에 올랐어요. SBS 사내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 일베에
두세 시간 만에 그대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내 게시판 로그인을 해서 접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SBS 직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직원이 어느 등급인지는 뭐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직원, 뭐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 사내에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분위기가 그 글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방송사 안에 일개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내용. 그 일개이라는 말은 뭐 동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베 동지들이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 질문이 이게 단순 실수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SBS 내에서 산업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이 있어요. 예. 이 산업화, 민주화 그 표현은 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단순 실수로 그냥 넘기기에는 좀 석연치 않잖아요. 이 말씀만 들어보셔도.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SBS 측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4차원에서 안 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 SBS가 회사 내부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보고 그게 네. 좀 미진하다 싶으면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그 글이 없어졌더라고요. 삭제되었더라고요. 아, 뭔가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삭제를 했군요. 그렇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8일에 네. 뭔가 이번 사고를 좀 예고하는 듯한 글이 있었고요. 또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SBS 사내 게시판 글이 또 일베 게시판에 있다가 삭제된 경위 이런 것만 네. 본다면 충분히 이게 어떤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고요. 그리고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그 일베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예뿐만 아니고 방송사도 우리가 접수했다느니 뭐 방송사 내부에는 그들이 쓰는 용어로 왼쪽과 오른쪽이 뭐 비율이 얼마나 되냐느니 뭐 하여튼 그런 그 방송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해보자는 분위기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얘기할 수는 있는 거고, 예. 그걸 실행에 옮길 역량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실행에 옮겼다 안 옮겼다는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행에 옮겼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예. 그 SBS 내부에서는요, 그 사고를 일으킨 뭐 실수했다고 주장하는 그 담당자의 뭐 신원 이게 파악하고 있겠죠? 네, 파악하고 이번에 실수를 한 사람의 신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번에 실수한 사람이 그 일베에 글을 올렸느냐 혹은 뭐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과 관련성이 있느냐 뭐 이런 여부는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예. 사내 게시판 글을 두세 시간 만에 일베에 올린 사람이 누군지는 반드시 밝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사람인지 혹은 이 사람들이 한 그룹에서 모의를 한 적이 있는 건지 이거 아니면 그냥 그 이번에 실수한 사람은 정말 실수고 나머지가 경강부회한 건지 이 모든 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제가 이거를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부에서 제3자가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 법적인 제재라 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뭐 SBS가 먼저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원회에 제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족이나 노무현 재단이나 등등 나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노무현 재단은 어제 성명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후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SBS 내부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된다면 뭐 SBS 사측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혐의로 또 이 직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SBS 쪽에서 이제 방송사라는 게 공적 기관이잖아요. 예. 사실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데 벌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보도 아니고 그 준비 그렇죠. 기간이 좀 충분한 네,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죠. 편집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부분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제 극우적 성격을 가진 사이트가 있었다. 그 사이트의 일부가 뭐 여기저기 방송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특정 방송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방송사와 관련된 곳에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리고는 모의를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생방송 도중에 정말 사고를 위장해서 사고를 냈다. 예. 이게 마치 하나의 그 조금 질은 낮지만 삼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첩보 영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정말로 큰일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다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자그마한 규모의 방송도 아니고 사실은 뭐 지금 거의 넘버2라는 방송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일단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는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같고요. 네, 네, 해프닝 아닙니다.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모독, 뭐 이런 것으로 좀 동질감이나 또 연대의식까지 느끼는 사람들 좀 적잖아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의 실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민주화가 되고 이제 이 뭐랄까요 사회가 민주화되고 나면 과거의 향수 뭐 독재에 대한 향수에 젖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KK단이라든지 아직도 나치를 그리워하는 일부 집단이 독일이나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역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일베 사이트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뭐 거의 그 지역 감정의 수준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지역적 동질감의 발로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막 극단적인 증오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방치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글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음성적으로는 뭐 만나서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글들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중에게 전파를 한다는 문제가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사이트가 어떤 재정으로 운영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국정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건 정말 너무나 궁금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촛불 집회 하면 그 옆에 어버이연합에 계신다는 분들이 맞불 집회를 해요. 물론 규모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장비나 이런 거 보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민주당 집회만 해도 그 앰프를 대여할 때 앰프 대여 비용이 수준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그쪽에서 쓰는 앰프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출력이 높고. 그래서 그런 방송 장비들이 과연 어디서 나타났을까? 귀신이 돼줄까?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은 자산가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돈으로 일베도 운영이 되는가? 일베와 어버이연합은 관련이 없는가?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이 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데 그쪽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 일베에 접속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대학을 예.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길이 막혀 있고 일자리가 있다고 가보면 일자리 질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뭐 인터넷을 볼 시간이 많고 여기저기 사이트에 접속하다가 일베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용어에 익숙해지는 일베 용어에 먼저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동화되어 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일베에 대해서는 예, 무조건 나쁘다 어떻다 뭐 이런 가치 판단 전에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기하신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그 민주당 네. 차원에서 뭐 수사나 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단 저는 그 사고 터지고 뭐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제 방문하면서 8시 뉴스에 이제 사과 방송하는 것으로 일단 미디어 특위 차원의 활동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 특위 간사기 때문에 예, 미디어 특위 차원에서 행동한 거고 간사로서의 일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간의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일베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SBS가 수사까지 의뢰하겠다 안 될 경우 스스로 못 밝혀내면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차원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켜보고 그 이제 SBS 조사 결과가 충분히 납득이 되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미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차원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네. 정부 출범 한 6개월 됐습니다. 네. 언론 환경 그리고 언론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박근혜 정부는 언론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되게 정권 초가 되면 언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입장이 나오는데 예. 적어도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뭐 언론 정책 이거다 나온 거 없고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명천지에 방송 장악할 의지가 없다. 이게 언론 정책 전부고 그다음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언론 정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막 말씀을 하고 다녀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른 방송 장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MB가 장악한 언론 환경, 방송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MB가 청소를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게 방송 장악을 완전히 끝내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단적으로 증명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대선 전에는 대통합위원회 등등등 이렇게 캠프 차원에서 대통합위원회 그리고 대선 후에 이제 인수위 차원의 대통합위원회 등에서 해직 언론인과 대화 창구도 마련하겠다. 전향적으로 풀 듯 말 듯 하더니 예.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처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해직 언론인을 복직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방송 장악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직결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MB 방송 장악이 잘못된 그 산 증거가 해직 언론인이잖아요.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조치 취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예. 공영방송을 중립화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중에 공약으로도 동의한 사안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예. 이제 국회에 방송 공정성 특위가 떴습니다. 그런데 방송 공정성 특위 중에 소위가 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 예. 이 소위가 지금까지 4번 회의를 했는데요. 4번 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처음에 한 분 오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오셔서 우리 회의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로는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예.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무력화가요. 웃기는 게
방송 장악 안 하겠다, 방송 공정성 특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정말 섭섭한 것은 방송 공정성 특위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뭐 신경민 의원, 유승희 의원, 뭐 노웅래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모여서 4번 논의를 하고 방안을 거의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될 때는 방송 공정성 특위 무력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 없다 뭐 국정무용론처럼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럼 저희가 무지 억울하겠죠. 특위에 참석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니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석 안 한 사람들에게 왜 결석했냐고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싸잡아서 그 소위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어떤 반에 40명인데 20명이 결석했습니다. 출석한 학생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출석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같이 묻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네 반 이렇게 결석해서 수업이 잘 안 된다. 이 반은 나쁜 반이다. 예. 이거는 담임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요. 지금 담임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너 왜 제대로 새누리당이 못하고 정부 여당 엉망이다. 이렇게 욕해야 될 일이고요. 출석한 20명은 이 와중에도 출석해서 수업 잘 들었으니까 사실은 평가해줘야 되고 결석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게 맞잖아요. 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출석한 학생들이 같이 욕먹으면. 최 의원님도 지금 언론 장악의 이제 피해를 직접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더 네.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이 문제 좀 꼭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